파일 설계 순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파일 작성 목적 및 정의를 내리는 그런 설계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은 파일 항목을 검토하는 단계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파일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파일 매체를 검토를 하는데, 이 세부적인 그 각 스텝마다 이루어지는 내용은, 자, 파일 작성 및 그다음에 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명칭, 그다음에 파일의 목적, 그다음에 정류가 아니라 이제 종류죠. 마스터 파일이냐 트랜잭션 파일이냐는 이 파일의 종류 같은 것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적용할지 적용 업무를 여기서 정확히 명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파일 항목 검토 단계에서는요, 항목 명칭, 항목 속성, 그다음에 핵심적인 키 항목 값, 그다음에 항목 배열 순서 같은 것을 여기서 설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코드의 가변성 여부, 고정 길이냐 아니면 가변 길이냐 이런 것 결정하고, 레코드의 길이, 그다음에 블록을 할 경우에는 블록의 사이즈, 전부 수록되는 정보의 양,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설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파일 특성을 조사하는 단계인데요.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기,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처리하는 시간, 갱신 빈도, 형태, 그다음에 평균적인 활동 비율,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설계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파일 매체에 대한 검토인데, 여기서도 이제 처리 방식이나 처리 시간, 정보량, 그다음에 작동의 용이성, 저장 매체를 결정하는 이런 수순으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아니지만 이제 그 마지막 섹션인데요. 파일 편성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편성 방법은 순차 편성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레코드들을 임의의 키순으로 정렬을 해서 기억시키는 그런 파일인데요. 이런 순차 편성 방식의 어떤 장점은요, 일괄 처리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하거나 하는 등의 어떤 처리가 조작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좀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고요. 처리 비용이 줄어드는,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매체라고 하더라도 이 순차 편성 파일의 의 기록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테이프든 아니면 디스크든 얘기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실제 데이터만 저장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의 활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많죠. 파일 내에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게 되는 경우 파일 전체를 새롭게 복사해서 새롭게 저장을 해야 돼요. 파일 내에 있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레코드를 삭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사해 놨다가 아주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작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비용도 낭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파일 안에 특정한 레코드를 검색하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쭉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검색 효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인 순차 편성 방법이에요. 인덱스라는 것을 써서 순차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차 처리와 임의 처리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레코드들을 키 값 순으로 정렬을 시켜 놓고 저장한 다음에 그 레코드의 키라고 하는 항목만을 모아서 인덱스를 구성을 해서 이 인덱스를 찾아보고 그쪽으로 점프하는, 인덱스가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인덱스는 순차 처리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그 공간으로
이제 직접 가는, 이미 랜덤 프로세싱 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순차 처리와 랜덤 그러니까 시퀀스 그 프로세싱과 랜덤 프로세싱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파일의 그 처리 목적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어요. 파일 안에 있는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이와 같이 레코드에 추가 삭제할 때는 순차 편성 파일처럼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없어요. 단점은 색인 또는 오버플로 영역이 설정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유유 공간, 이런 색인 공간이나 오버플로 공간은 유유 공간이죠. 이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기억 공간의 낭비가 초래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레코드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일단 여러 단계의 인덱스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접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되겠죠. 오버플로 되는 레코더가 많아지게 되면 사용 중의 파일을 재편성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합니다. 자, 인덱스 즉 색인 순차 파일 편성 방식에서 파일의 구성은 3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요. 기본 데이터 영역, 그다음에 인덱스 영역, 오버플로 영역,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 영역에는 당연히 처음에 파일이 만들어질 때 실제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모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데이터만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다는 그 정보를 인덱스 영역에다 기록을 하겠죠. 이렇게 새로 삽입되는 모든 레코드들은 키값순으로 정렬되어서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데이터 영역은 카운터 영역, 키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서 구성이 돼요. 저장 위치는 키 값에 의해서 정해진 그 실린더의 두 번째 트랙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쭉 저장됩니다. 왜 두 번째 트랙이에요? 첫 번째 트랙에는 이런 인덱싱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인덱스 영역은 레코드 위치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색인 정보들이 기록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레벨은 이 트랙 인덱스 영역인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실린더의 첫 번째 트랙에 기록돼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는 두 번째 트랙부터 저장되고요. 이 첫 번째 트랙에는 인덱스 정보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 인덱스의 종류는 뭐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림에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는 마스터 인덱스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실린더 인덱스는 이 마스터 인덱스 정보를 모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린더 인덱스 영역에는 이제 실린더는 여러 개의 트랙이, 즉 예를 들면 트랙 제일 왼쪽에 있는 트랙은 1번 디스크에 있는 트랙이고요. 가운데 있는 트랙은 2번 디스크에 있는 트랙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트랙은 3번 디스크에 있는 트랙이에요. 그래서 디스크 1, 2, 3, 3장이 겹쳐 있습니다. 겹쳐서 같은 트랙 영역을 쭉 실린더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버플로우 영역은 색인 순차 파일이 생성된 후에 이제 기본 데이터 영역에 빈 공간이 없어. 그러면 데이터를 기록을 못 하잖아요. 또 기본 데이터 공간 안에는 새롭게 레코드를 삽입할 수도 없어. 그럼 이렇게 초과되는 데이터 레코드를 수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비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린더 오버플로 영역과 독립 오버플로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심학습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정보를 좀 찾아주시길 바래요. 자, 이제
세 번째 편성 방식은 앞에서 이제 순차 편성 방식, 두 번째로는 색인 순차 편성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랜덤 편성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임의 편성 방식이라고도 라고도 할 수 있죠. 또는 직접 편성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레코드의 키값을 가지고 레코드가 기억되어 있는 그 기억 장소의 주소를 직접 계산하는, 이렇게 직접 계산하면서 원하는 레코드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편성 방식은 다른 말로 임의 편성 방식 또는 직접 편성 방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런 편성 방식은 접근 방식하고도 같아요. 랜덤 오르가니제이션 메소드는 랜덤 액세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랜덤 편성 방식에서 이 키값을 주소로 직접 변환한다고 했는데, 이때 사용되는 매핑 함수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랜덤 편성 방식의 장점은 처리하고자 하는 레코드를 주소 계산에 의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레코드라도 평균 접근 시간 내에 검색이 가능하다.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OS가 이 키하고 키값하고 어드레스, 주소값을 변화를 자동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줍니다. 단점은 키값을 변환시키기 위한 개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 지연이 있어요. 때로는 이 같은 주소 공간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기억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것이 곧 효율성의 저하로 초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많이 쓰는 것은 이 랜덤 편성 방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싱 함수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랜덤 편성 방식 세 가지 소개를 하면요. 첫 번째는 이제 절대 주소 방식, 다이렉트 어드레싱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렉토리 룩업이라고 하는 이제 디렉토리를 찾아갈 수 있는 조사표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싱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절대 주소 방식은 주소 공간에 있는 레코드의 실제 주소를 키값으로 직접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레코드를 파일에 저장할 때 실린더 번호와 레코드 번호의 쌍, 아니면 섹터 번호와 레코드 번호의 쌍을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요, 이 키값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 조사 방식은요, 키값과 주소 값을 쌍으로 구성을 해서 이 디렉토리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참조해서 조사해서 레코드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랜덤 파일 형식에서 특정한 레코드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먼저 이 디렉토리에 있는 레코드 주소에 대한 인덱스를 검색을 하고요. 그 키값에 해당하는 주소로 기억장치 안에 해당 레코드를 이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죠. 요 랜덤 편성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해싱 함수를 쓰는 건데요. 파일을 구성하거나 검색할 때 키를 비교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계산에 의해서 주소를 기억 공간에 보관하거나 또는 검색을 합니다. 즉 기억 공간 안에 이 관련된 주소를 미리 계산해서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값이 들어오면 이 키값을 변환해서 주소를 산출합니다. 해싱 함수를 선택할 때 이제 세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오버플로를 최소화해야 되고, 오버플로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그런 부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 오버플로우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고요. 충돌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충돌이라는 건 뭐냐면 두 레코드가 같은 기억 공간을 점유하려고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되는 레코드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선 과정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계산이 많아지면 복잡해지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자, 끝으로 이제 리스트 편성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관련되는 데이터 레코드들이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레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이 포인터가 내 일부분이 어디에 저장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포인터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쪼개져 있지만 나머지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데이터 편성 방식이죠. 이 리스트 편성 방식은 불연속적인 기억 공간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값의 변경으로 레코드의 추가나 삭제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도 모든 자료 구조에서 다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파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억 장소의 낭비가 커다랗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레코드를 검색하는데도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리겠죠. 자, 이상 배운 내용들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정리를 해보면 파일 설계 순서는 파일을 작성하는 목적을 확인하고 파일 항목의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일 특성을 조사하고 파일 매체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파일 편성 방법을 결정하는 순서대로 파일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파일 매체에 따른 기능 검토 사항으로는 매체에 대한 접근 방식, 매체의 처리 방식, 그리고 액세스 타임, 그 다음에 조작의 용이성, 파일의 개수, 사용 빈도, 정보량, 처리 시간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의 종류는 마스터 파일, 트랜잭션 파일, 서머리 파일, 히스토리 파일, 그 다음에 트레일러 파일, 그 다음에 레퍼런스 파일 이런 것들이 있죠. 파일의 편성 방식은 크게 순차 편성, 색인 순차 편성, 랜덤 편성, 리스트 편성 이게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 방식에 따라서 각각 순차 파일, 색인 순차 파일, 랜덤 파일, 리스트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편성 방식과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매체로는 순차 파일은 테이프에 쓰이고요. 색인 순차나 랜덤이나 리스트 편성 방식은 모든 매체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